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압축성 유동 중 내부 압축성 유동의 한 예로 축소 확대 노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축소 확대 노즐이라고 하며, 현재 모형은 유체 최적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쪽 부분이 입구 부분이 되겠고, 이쪽 부분이 출구 부분이 되며, 여기에 이렇게 가늘게 된 부분을 목이라고 합니다. 즉 영어로는 throat라고 합니다. 먼저 해석을 하기에 앞서 잠깐 이론적인 것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성 유동은 밀도가 변하는 유동입니다. 또한 마수가 0.3보다 큰 고속 흐름으로 비압축성 유동에 비해 경계 조건 및 재료에 민감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경계 조건이나 재료 또한 메쉬 같은 것에 신경을 많이 써서 조건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것은 외부 압축성 유동으로, 외부 압축성 유동은 유체 속 고체의 거동을 살펴보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유체 속의 고체 표면의 충격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석 시에는 SST-K 오메가 모델을 사용하며, 그 외부 압축성 유동의 예로는 항공역학 분야나 풍동 시험이 있겠습니다. 내부 압축성 유동은 고체 속 유체의 거동을 살펴보는 유동으로 해석에서 충격파는 고려하지 않으며, 예로 산업용 밸브나 노즐이 있겠습니다. 마하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수는 다음의 수식으로 정의되는 무차원 수로, 여기에서 V는 유체의 속도, 즉 유속을 의미하고, 이 A는 음속을 의미하게 됩니다. 음속은 유체 속에 음파가 전파되는 속도로, 즉 소리가 유체 속에서 전파되는 속도를 음속이라고 하며, 특히 우리가 기체의 음속을 다룰 때는 다음의 공식을 이용을 하며, 이때 K는 카파라고 하며 비열비를 의미하고,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마하수가 1일 때는 음속이라고 하고, 마하수가 1보다 작은 것을 아음속, 마하수가 1보다 클 때를 초음속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눠보면 마하수가 0.75 이하일 때를 아음속이라고 하고, 흐름의 특징은 비압축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적이 변화가 없고, 따라서 밀도 변화가 크지 않은 음속일 때, 크지 않을 때를 아음속이라고 합니다. 0.75에서 1.2는 천음속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압축이 되고 부분적으로 충격파가 발생을 하며, 1.2에서 5까지를 초음속이라고 하고, 이때 대부분은 충격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충격파라는 것은 결국 고속의 유체 흐름이 고체를 만나면서 발생이 되어지는 파를 바로 충격파라고 하고, 5.5 이상은 극초음속이라고 하는데, 주로 극초음속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발생이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기역학 전문 서적이나 그런 곳이 아닌 이상에는
주체역학 책에는 잘 나오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CFD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때 그 CFD에서 권장하고 있는 케이스들인데, 첫 번째, 장치가 가압 유지 탱크로부터 공급이 되고 출구 압력이 알려진 경우에는 입구에 총 압력을 지정을 하고, 또한 열전달을 실행 중인 총 온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총 온도란 것은 다음에 이 수식으로 정의되어지는 온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때 T는 우리가 처음 해석 시 설정하는 온도가 되겠고, 뒤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동적 온도가 되겠습니다. 즉 해석을 시행을 하면서 변하게 되는 온도를 의미하게 되고, 이 식은 또한 다음에 마수를 넣어서 또 정의가 되며, 이때 감마는 앞서 우리가 음속에서 살펴봤던 카파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 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그 유동을 살펴볼 때 압력을 0을 지정한 값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장치가 가압 유지 탱크에서 공급되고 출구 압력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입구에는 총 압력을 지정을 하고, 또한 열 전달을 실행 중인 경우에는 총 온도를 지정을 합니다. 출구는 마찬가지로 정적 압력인 P=0를 지정을 하고, 이때 흐름이 물리적 장치를 벗어날 때 지정된 압력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장치의 출구 연장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출구 압력을 계산할 수 있고, 또는 충격 또는 확장팬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우리가 충격파를 고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모형을 출구에서 확장할 수 없고 입구 속도가 알려진 경우는 속도나 총 압력을 지정을 하고, 입구에 출구에는 앞서와 다르게 알 수 없는 조건을 지정을 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격파는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모형을 출구에서 확장할 수 없고 입구 질량 유량이 알려진 경우로, 이때는 입구의 질량 유량을 지정을 하고 출구는 알 수 없는 조건을 지정을 하며, 마찬가지로 충격파는 고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 축소 확대 노즐 같은 경우는 이 네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CFD로 돌아와서 재료는 공기로 지정을 하고 환경에 설정해서 가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조건에 가서 일단 이쪽 입구 부분을 질량 유량으로 선택을 하고, 선택하기 전에 일단 이 단위를 미터로 바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편집을 누르고 질량 유량을 3.61kg/s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구 쪽에는 알 수 없음을 적용을 하고, 이제 메쉬로 가서 자동 크기 조정을 누른 다음에 모형을 선택을 하고 편집을 누른 다음에 값을 0.25로 적용을 해주고, 이번에는 균일 간격 사용은 클릭하지 않고 변경사항 적용, 변경사항 확산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석에 가서 솔루션 모드는 정상 상태, 반복은 1000을 입력을 하고, 솔루션 컨트롤에는 이번에는 지능형 솔루션 컨트롤에 사용에 체크를 하고 대류항에 가서 어드백션 2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수량에 가서 마하수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고 물리 모델에 여기 보시면 아음속도 있는데 아음속 같은 경우는 주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떤 유속을 알고 있거나 혹은 공기보다는 어떤 비압축성 유체를 해석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압축성을 클릭을 하고 이때 전체 온도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을 입력을 하고 단위는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켈빈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난류 모델은 우리가 외부 압축성 유동 같으면 이 오메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K 엡실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잠깐 영상을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고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횟수를 1000으로 했지만 지능형 솔루션 컨트롤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수렴을 하게 되면 해석은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먼저 평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역에 가서 전역이 아니고 평면에서 결과를 마우스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구 쪽에서 마 2.48 정도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기 마수 같은 경우는 이제 0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목 부분에서는 거의 음속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출구 쪽에서는 마 2.48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보실 점은 이 축소 확대 노즐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이 확대 부분을 생략하고 이 축소되는 부분까지만 결과를 봤을 때는 이 질량 유동에 의해서 이 입구 이쪽이 만약 출구라고 하면 출구 쪽에서는 초음속에는 도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유동을 우리가 초음속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 단면적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유속은 빨라지는데 그러한 유속이 이런 축소 확대 노즐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에는 일반적인 노즐 같은 경우는 음속 이상의 속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대 부분이 있으면 이런 공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음속에 도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축소 확대 노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시간에도 아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 XY 플롯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은 이제 입구 쪽과 이 목 부분 그리고 출구 쪽에 3개의 점을 찍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마하수 같은 경우는 이 입구 쪽에서 즉 초음속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지금 0.8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0.4가 이 중간 지점이 되게 되는데 즉 목 부분이 되는데 목 부분에서 이제 음속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압력을 한번 전압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 강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온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거동을 보이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러한 일정한 약간씩의 이런 변동은 있지만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압축성 유동에서 이 해석이 즉 등엔트로피 상태 즉 온도가 아니고 그 단열 상태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결과값을 이제 요약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요약을 체크를 해서 나중에 결정 기준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약 결과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결과값은 제거를 하고 마지막으로 입자 추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유형은 서큘러로 선택을 하고 일단 뷰를 잠깐 음영 처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클릭을 하고 중심점을 찍고 이 결과를 편집에 들어가서 모양을 구로 선택하고 폭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입자들이 조밀하게 오다가 이렇게 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자들이 분산이 되고 비산은 하지만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에 갈수록 이 입자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